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라디오 뉴스 K입니다.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730 재보궐선거 잠정 투표율이 이 시각 현재 12.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3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지난해 4.24 국회의원 재보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은 물론 2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지난해 국회의원 재보선의 동시간대 투표율에 비해 다소 낮은 것입니다. 다만 앞선 선거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사전 투표율 7.98%를 합치면 투표율은 지난 선거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 투표율은 오후 1시부터 합산됩니다. 오늘 투표는 저녁 8시까지 진행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투표소를 찾아 투표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용지를 인쇄하는 사전투표와 달리 야권 단일화로 사퇴한 후보들이 투표용지에 인쇄돼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밤 10시를 넘어 당락에 윤곽이 드러나고 접전 지역의 경우에도 밤 11시쯤에는 당선인이 가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TV가 선거 파티와 함께 오는 730 재보궐선거의 개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 때 처음 등장한 시민 개표 방송은 선거 파티, 공명선거 시민연대 등 시민 300명, 변호인당 50명이 꾸린 안심선거 시민감시단이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전국 252개 개표소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등 25개 개표소에 80여 명의 시민들이 개표 참관인으로 파견됐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와 웹캠, 노트북 등으로 촬영한 개표 현장을 중계했습니다. 10,000명 이상이 지켜본 개표 방송에서는 개표 오류를 잡아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미분류표로 분류했던 박원순 후보의 표를 바로잡은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민TV는 선거 파티와 함께 730 재보궐선거의 개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파티, 개표는 감시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될 국민TV 개표방송 더 개표 라이브는 재보선 당일인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국민라디오와 함께 생방송될 예정입니다. 세월호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 문서 파일로 인해 불거진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출신 새누리당 이철호 의원이 국정원을 대변하는 과정에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000톤급 이상 내항성 17척 가운데 유독 세월호만 해양사고 발생 시 국정원에 가장 먼저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 났을 때 국정원에 보고를 한다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보안점검을 하고 국가보호장비로 돼가 있으니까 청해진 해운 측에서 공동으로 그때 보안점검 나왔는 기간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냈다고 돼가 있습니다. 예. 그래 다른 배가 사고가 나면 국정원에 이야기하는지 안 하는지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국가보호장비로 지정을 할 때 보안점검을 하는 기간에 대해서 예.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면 이것은 청해진 해운 측에서 꼭 그럼요. 규정이 있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2,000톤급 이상도 의무적으로 뭐 사고가 났을 때 보고를 해라 이런 조항은 없지만 예.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보안점검한 기간을 그 메시지를 공동으로 날리잖아요. 그때 국정원 이름 넣어서 날릴 수도 있고 해운 한만천만 보고할 수도 있고 해경에 보고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는. 예. 그렇다면 사고 직후에 국정원의 사고 경위 보고한 내용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아니 국정원만 예. 보고한 게 아니고 예. 별도로 해운 한망천 6개 기관을 같이 한 걸로 돼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사고 내용이 국정원에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 과정은 좀 알아보셨나요?
그거는 메시지가 들어왔다 하는 거는 뭐 그날 9시 43분인가 메시지가 들어왔대요. 그래 예. 국정원만 들어왔는 게 아니고 해운 한방천 무슨 해경 같이 들어간 거예요, 똑같이. 예. 그러나 이 같은 이철호 의원의 주장은 그동안 언론 취재와 야당의 추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뷰스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우선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의 해양사고 보고 개통도를 보면 세월호는 해양사고가 날 경우 가장 먼저 국정원 제주지부와 인천지부에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운조합, 해양경찰,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국토해양부 순입니다. 또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처럼 해난 사고 때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2,000톤급 이상 선박은 단 한 척도 없습니다. 운항관리 규정은 해경에서 가이드라인을 선박업체에 제공하면 선박업체는 이를 선박의 상황과 규정에 맞게 수정해서 해경에 제출하는 정도입니다. 아울러 세월호가 국정원에 사고를 보고한 시점도 다릅니다. 이렇듯 국정원 측이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으로 불거진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 설득력 없는 해명으로 일관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여론은 더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26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정면 충돌했습니다. 새누리당 진상조사특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미스테리를 밝히기 위해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장을 세월호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의 그 세월호 사건 당시에 7시간의 행적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김기춘 실장과 그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이죠. 이 사람들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고 그 당시에 기관 보고할 때 김기춘 실장이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21번의 보고를 했고 또 그 보고 받는 대통령이 계시는 곳이 바로 직무실이다. 그러면 청와대 대통령이 어디 갔다는 동선을 지금 다 밝히라 하는데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을 분명히 했고요. 또 하나는 정호성 부속실장은 그 대통령의 사생활을 지금 얘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특위에서 부속실을 불러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조원진 의원에 이어 같은 방송에 출연한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김현미 의원은 말해줄 수 없다가 김기춘 실장이 저희한테 해준 전부라며 10시간 동안 그 얘기만 하다 가셨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재난안전 시스템을 만든 당사자인 유정복 장관을 불러야만이 도대체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었길래 중앙안전대책본부를 만들어서 하루 만에 이거를 해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새누리당 측에서는 이것이 어떤 그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군요. 그런 식의 논리라고 한다면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남경필 지사도 불러야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재난안전 시스템,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만들면서 현재 시스템을 만들고 법을 바꾸고 매뉴얼을 바꾸고 매뉴얼을 다 못 바꾸고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하루 만에 그래서 하루도 안 돼서 중대본을 해체하는 알겠습니다. 이 난국을 만든 책임자는 바로 유정복 장관입니다. 지금 현 장관은 온 지 보름도 안 됐습니다. 그렇고요. 세월호 가족 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오늘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첫 번째로는 청와대 지시가 안 떨어졌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유 대변인이 오늘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정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입니다. 유가족들과 지금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이 어제 지금 합의 시한을 넘기면서요. 결국 이제 재보선 이후로 지금 미뤄졌는데요. 여야 간에 이렇게 합의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기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네. 그냥 원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 여당에서 진상 규명에 대한 그 의지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네. 특히 이 진상 규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원칙으로 놓는 게 아니고, 네. 그 외에 다른 어떤 요소들을 먼저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특별법과 논의가 좀 지지부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당의 진실 규명에 어떤 의지가 부족한데 다른 요소를 먼저 이렇게 앞세운다, 전제를 한다 그런 말씀인데 그럼 다른 요소라는 게 뭡니까? 우선 이건 뭐 여당 쪽의 몇몇 분들한테도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만, 네. 첫 번째로는 그 청와대 지시가 안 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굉장히 많은 압력 전화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부터요? 예, 어디로부터라고는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네.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하루에도 수십 통씩 또는 직접 찾아오는 분도 있고, 예. 절대로 이 수사권과 기소권인 특별법을 허락해줘서는 안 된다. 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연락들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사법부 쪽인가 보죠? 아니, 사법부인지 아니면. 네. 근데 저희 쪽에 생각하기로는 이 특별법이 저희가 주장을 하는 대로 만들어졌을 때 좀 피해를 볼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예, 유경근 대변인은 새누리당 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당대표께서는 원내대표에 떠밀고 원내대표는 TF에 권한을 주었으니 거기서 하라고 떠밀고 TF에서는 권한이 없다며 떠밀고 당내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검찰에 자수한 유병헌 운전기사 양회정 씨가 자수 전날 밤에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유병헌 사망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시사인에 따르면 양회정 씨는 그동안 숨어있던 안성금수원에서 그젯밤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유병헌 회장과 함께 지난 5월 3일부터 25일까지 전남 순천 송치제 별장에 함께 피신해 있었다고 밝힌 뒤 그 뒤 상황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5월 25일은 인천지검 특수팀이 송치제 별장을 덮쳤으나 유 회장이 통나무 벽장에 숨어 검거하지 못했다고 알려진 날입니다. 양 씨는 그날 안성금수원으로 숨어 들어와 지금까지 지냈다고 밝혔습니다. 양회정 씨의 시사인 인터뷰 내용입니다. 텃밭에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 회장님 평소에 어떤 그 생활 방식이나 정신 세계를 보면은 그렇게 무모하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회장님이 거기에서 마을로 이렇게 갔을 가능성은 별로 없죠.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앞문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혹시 나오시면은 뒷문으로 나가는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윤하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산 쪽으로 혹시 내가 나간다면 산 쪽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언급은 한 번 있었어요. 유 회장께서 산 쪽으로 뒤로 나가겠다. 예. 5월달이고 6월달인데 겨울 잠바를 챙기실 수는 있어요. 그 옷은 보셨나요? 지금 저기 사진에 나왔던 책. 아니, 저는 평소에 입었던 옷이 뭐냐면, 밝은색 일등이에요. 네. 일단 신발은 맞다 이거죠. 다른 건. 제가, 신발은 맞습니다. 국회 세월호 침몰 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오늘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분원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야당 위원들은 국가수에서 유병헌 시신의 정밀 검식 과정을 확인하고 사망과 사인 시점 등을 둘러싼 사인과 사망 시점 등을 둘러싼 의문점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